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 CS 개론에 있는 5번째 장인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갖고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챕터별로 나누는 이 문제 유형들에 대한 걸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파트마다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을 지금 풀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번부터 영상은 다시 돌아가면서 다 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나중에는 좀 CS 개론만 모아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CS 개론 5장 서비스의 정의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부터 출제가 되어 왔던 것들을 다 종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서비스 4대 특징, 그 중에 이질성 물어봅니다. 이질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이질성은 아시겠지만 다르다는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표준화를 만들기 어렵다. 표준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직원을 뽑아놔도 다르고 직원들이 응대해야 될 고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서비스는 대량 생산이 어렵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의 단점입니까? 비분리성의 단점이죠. 저희가 흔히 동시성이라고도 일컬어지는 2번 서비스는 가격 책정이 어렵다. 이건 저희가 어떤 이유로 무형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서비스 재고의 형태로 보관할 수 없다. 자, 재고의 형태는 보관하기 어렵다. 이유가 뭘까요?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소멸성이라는 게 원인입니다. 4번 서비스의 계획과 촉진이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4번이 이질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서비스는 즉시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원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 있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소멸성 때문이죠. 자, 조금만 이질성이라는 워딩을 기반으로 특징에 대한 것들을 생각만 조금 해보시면 충분히 문제만 읽고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꼭 이렇게 푸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의미, 특징적인 의미에 대한 것들은 꼭 한번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좀 볼까요?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와 같이 주장한 학자 누굽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CS 개론에서 학자 문제는 1장 고객만족 관리 이론, 그 다음에 5장 서비스의 정의, 딱 두 군데에서만 학자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 근래 몇 년 동안 내내 이 형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 한번 읽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라고 나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 라고 얘기한 학자 누굽니까? 알고 계시는 라스멜이죠. 라스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너무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건 없어요. 기억하실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키워드, 어떤 특정한 정의 내용 중에, 전체 정의 내용 중에 어떤 특정한 워딩을 사용했습니까? 그 학자가 그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라스멜이죠. 자, 세이라는 학자, 저희 경제학적 정의에서 보셨는데요. 이분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만드는 부의 본질은 어떤 거다? 효용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세입니다. 그러면 마샬 같은 경우도 똑같이 경제학적 학자입니다만 이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창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마샬입니다. 그렇죠? 블루와 같은 경우는 편익과 만족을 낳는 판매에 제공되는 활동, 이분 같은 경우는 제공되는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 내용을 남겼죠. 제공되는 활동.
자, 그럼 자이다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Did Process Performance. 서비스는 DPPR라고 정의했던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특정 키워드만 기억만 하신다면. 크리스토퍼라고 하면 서비스 3단계 나오겠네요. 고객 서비스 3단계 중, 자, 거래 전 서비스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래 전 서비스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한번 적어보고 가야겠죠. 거래 전 서비스에 보면 대표적으로 명시된 회사의 정책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가 회사에 대한 고객의 어떤 거요? 네,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죠. 평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회사 조직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술적 서비스. 이렇게 있는 게 지금 거래 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명시된 회사의 정책. 예, 바로 답이 1번에 있네요. 2번, 제품 대체성, 주문의 편리성, 설치와 수리, 재고 품질 수준 다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재고 품질 수준, 제품 대체성, 주문의 편리성. 다 똑같은 데 들어가 있죠? 이거 우리가 뭐라 합니까? 네, 거래 시 서비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MOT죠. MOT 상황. 자, 그럼 설치와 수리 같은 경우는 네, 거래 후 서비스. 거래 후 서비스를 나타내는 거 설치와 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거래 전 서비스와 거래 후 서비스를 기억하시는 게 더 맞아요.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 이 중에 나에 들어갈 업종으로 알맞은 거. 자, 나라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자, 나는 일단 보면 첫 번째 비회원 관계, 그 다음에 계속적 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원래 이 러브락의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는요, 요소를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암기하는 게 뭐 어차피 제 이 분석 동영상에서는 뭐 거의 암기에 대한 건 잘 말씀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쉬운 방법은요, 밑에 있는 보기를 갖다 끼워 넣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보험, 비회원 관계로 서비스 제공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은행, 이것도 어렵죠. 렌터카, 비회원한테 과연 계속적으로 빌려줄까요? 쉽지 않죠. 전화 가입, 비회원 관계, 우리나라 통신 3사만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나에 해당하는 건 결국 뭘까요? 네,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과 뭐가 더 있을까요? 뭐 일단 뭐 경찰, 예, 그다음에 뭐 그냥 나오는 방송,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회원 관계,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를 지금 알려드렸고, 만약에 보험과 은행과 보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보험, 은행, 전화 가입 같은 경우 세 가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렇죠. 가에 있는 거예요. 가에. 회원 관계. 자, 렌터카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회원 아니면 어떡합니까? 근데 렌터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라에 있어요. 비회원 관계에도 빌려줘요. 하지만 단속적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렌터카가 아니라 무슨 뭐가 돼야 돼요? 요즘에 리스가 돼야 되려나요? 뭐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렌터카는 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관점. 요즘 시대랑 안 맞아요. 당연하죠. 이 사람이 만들었던 시기의 내용입니다. 요즘 시기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몇 문제 안 지났는데 또 학자 나오네요. 서비스 정의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주장한 학자 누굽니까? 자, 보기를 볼까요? 이번에도 서비스란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나 혜택이라고 나옵니다. 활동이나 혜택, 무형적이며 소유될 수 없는 것으로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굽니까? 예, 알고 계시는 코틀러입니다.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위에서 보셨던 문제처럼 키워드 형태를 갖고 기억하시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중에 좀 특이하신 분들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베리 같은 경우는 뭘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이라는 게 꼭 문제 유형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베리, 자, 배쏨,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만족, 그리고 혜택. 제가 읽어만 드렸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뭔 소린지 싶으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약에 보셨을 때 앞으로 푸실 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 무조건 배쏨입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를 이분만 직원의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관점 꼭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사전 서비스, 또 나오네요. 동일한 문제가.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번엔 좀 한번 읽어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전 서비스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자, 기업이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고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나요?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맞죠? 그죠? 2번, 우수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맞아요. 판매 전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촉진하는 예약 서비스 등이 있다. 맞습니다. 4번, 재고 수준 설정, 수송수단 선택, 주문 처리 절차 확립 등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얘는 뭘까요? 재고 수준 설정, 수송수단 선택, 주문 처리 절차 확립. 네, 얘 같은 경우는 거래시죠. 거래시. 쉽게 해서 MOT 상황. 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런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그 다음 뭐 밑에 나와 있는 거, 정상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 혹은 자연재해에 대한 뭐 긴급 상황 계획, 고객에게 기술적 훈련과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유지하는 방안이 된다. 자, 이것도 거래 사전 서비스입니다. 거래시가 아니라 4번이 거래시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개념을 비스무리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지금 문제를 보셨을 때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4대 특징 중 소멸성입니다. 저희 문제 7개만 풀었는데요. 벌써 반복되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멸성은 일단 특징이 뭡니까? 네, 재고 보관이 어렵습니다. 재고 보관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재판매가 될 수도 없어요. 네, 그죠? 왜냐면 보관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대로 소멸해 버립니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1번 서비스는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얘는 어떤 형태? 네, 아까도 나왔지만 무형성의 형태. 서비스는 고객이 거래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동시성이라고 하는 비분리성이죠. 비분리성.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똑같이 비분리성. 그죠? 서비스는 종업원에 따라서 제공되는 내용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아까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이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비스는 재고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 위에서 설명드렸죠. 소멸성에 대한 측면. 아주 뭐 간단하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비슷한 유형을 한두 번만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서비스 유형 중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적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거는요.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돈과 법이에요.
자, 아주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돈에 관련된 거, 뭐 금융 또는 뭐라 말씀드릴까요? 뭐 재무, 회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법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너무 넓죠. 적용되는 게. 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문제를 볼 때마다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다 플러스를 시키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데이터예요. 이게 원래는 CS 리더스에서는 잘 언급 안 됐던 내용인데 데이터가 한 가지 있다는 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고객이 보유한 돈, 기록, 데이터 등의 무형적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유형입니다. 법은 지금 빠져 있지만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정보화 사회로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퇴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중 하나이다. 맞을까요? 네, 굉장히 발전하는 분야죠. 그래서 퇴보가 급속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데이터만 보셔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돈법 데이터라고 해놓고 2번이 잘못된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적 서비스라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내용 의미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3, 4, 5번도. 자, 9번 풀겠습니다. 관광 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자, 정의에 대한 거 물어봅니다. 이 정의는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뭐 기능적 정의, 비즈니스적 정의, 구조적 정의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구별해 볼까요? 보기는 보면 관광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관광객의 요구에 맞추어 소유권의 이전이 없이 여기가 키워드죠. 소유권의 이전이 없이 제공하는 상품적 의미인 무형적 행위 또는 편익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걸 갖고 합니다 라는 걸 갖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정의를 저희가 뭐라고 알고 계시느냐, 이걸 구조적 정의라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보기, 요 키워드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겠죠. 분명하게. 그죠? 자, 이 중에 봉사라는 말이 나오면 뭘까요? 봉사하는 자세, 다 쓸까요? 봉사하는 자세가 나오면 어떤 정의? 네, 2번에 있는 기능적 정의입니다. 기능적 정의. 자, 이걸 봉사하는 자세, 이런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분명하게. 자, 그 다음에 가치를 낳는 지식과 행위의 총체. 쉽게 얘기해서 가치를 낳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결국 가치를 낳는다는 건 고객이 자꾸 오게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관점으로 보면 이건 비즈니스적 정의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할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크리스토퍼. 자, 서비스 3단계 또 나옵니다. 이번에 거래 후 서비스입니다. 거래 후 서비스 아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이번에는 한 문제씩 볼까요? 제품 대체성 맞나요? 제품 대체성은 아까 거래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 시. 주문의 편리성 똑같이 거래 시. 재고 품질 수준 거래 시. 시스템의 유연성 아까 나왔죠? 네, 거래 전. 고객 클레임과 불만. 자, 얘가 거래 후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를 기억해 놓으시게 되면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마저도 끊임없이 연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한번 어떻게 문제를 풀었고 강사가 푸는 방식에 내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얹으실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 쉽게 문제풀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을 풀어봤고요. 만약에 이 풀어본 영상만으로도 나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점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제 교재가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를 구매하셔도 실제로 가장 현존하는 출판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최신 기출 문제가 실리지를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재를 만약에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아마 화면이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제 네이버 카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카페 화면이 아니라 카페로 오시게 되면 교재를 구입하시고 카페에 와가지고 가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까지 다 제공해 드리고요. 제 카페는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제 카페에 가입하시게 되면 뭐 기존 근 6년 가까이 되는데 기출문제 실제 출제됐던 기출문제 분석 자료, 거기에 뭐 유형별로 나눠놓은 연도별 또는 뭐 이렇게 지금 문제 보시는 것처럼 챕터별 여러 가지로 나눈 것들에 대한 문제 유형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뭐 다중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까지도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앞에 보셨던 기출 문제 분석 문제집 때문에 출판된 서적 때문에 유료화되어 있다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카페에서도 실제로 기출 문제 분석 문제집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오시면 아실 텐데, 그걸 구매하시게 되면 등업이 된 상태로 일회성이 아니라 뭐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리더스 개론 6장 리더십의 정의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